반갑습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변경된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회계 길잡이,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오랜 경험 및 전문성, 교육 연계로 인한 업무 능력 향상,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변경된 노동법을 몇 가지 이야기 드려볼게요. 2021년 최저임금과 산입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2021년 최저임금의 시행일은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2월 31일까지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8,720원 두둥, 주휴수당 포함하면 1464원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급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곱하기 1464원을 하시면 되고요. 일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시급직, 좀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휴가 없어서 근로시간 곱하기 8,720원 하시면 됩니다. 일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요. 주휴, 수당 포함해서 182만 2,480원. 그리고 일주 40시간 일하고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곱하죠, 여러분? 209시간이죠?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이잖아요. 그래서 8,720원 곱하기 209 하면 됩니다. 그래서 182만 2,480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시급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시급이 10,000원이다.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좀 지울게요. 시급이 10,000원인 경우면 우리의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209 하면 209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이 넘는 날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여금, 식대, 복리후생비 포함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15%인 27만 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요.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은 3%인 54,675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아니 그러면 27만 3,372원에 대한 기준 금액은 뭔가?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내 월급인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우리 최저임금의 그 월급, 최저 월급인 182만 2,480원입니다. 여기에 1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7만 3,372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3%를 곱하시면 54,675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최저임금 중에 식대가 10만 원이라면 이 중에 54,675원 뺀 나머지 금액, 4만 얼마 되겠네요. 그죠? 그 금액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역시 만약에 30만 원이시다. 매달. 그럼 여기서 27만 3,372원 그 금액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예요.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은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 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뜻 보면 실업급여랑 매우 비슷하죠? 실업급여도 취업하지 못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달 금액을 주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알아보고 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실업급여는 여러분들 퇴사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돼야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건이 요건들이 있으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차이점. 세 번째,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시행일은요,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됐지만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서요. 실제적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게 2018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1000명 이상, 그다음 300명 이상, 이번이 50인 299명에서 50인 이상 뭐 이렇게 2020년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52시간 전면 시행되면은 그 사업체에서 좀 부담이 될 거라고 해서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52시간제라는 건 뭘까요? 그게 여러분 당연히 일주일은 며칠이라고 생각하시죠? 7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동부에서는 노동 쪽에서 생각을 하시면 일주일이 5일인가 7일인가 이렇게 얘기가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이 7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이래 정하셨대요. 그래서 근무제가 일주일은 휴일 포함하여 일주 7일 동안에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결정된 게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행일은 2018년도에는 1000명 이상, 그 다음에 2019년에는 300명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에서 299인 이하였는데 요게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5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여러분, 위탁사의 기준인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관리인 경우에는요. 위탁사를 기준으로 해요.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당연히 입대위, 그 단지의 직원들을 기준으로 하시겠죠.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기 보면 5인 이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인 이하는 주 52시간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위탁사 기준이다. 그 단지 기준이 아니고 위탁사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5인 이하는 5인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자, 네 번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로 확대. 시행일은 공포 후에 3개월인데요.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포가 되면 앞에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하고 탄력근로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 시행일은 이건 역시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여기 제가 공휴일이라고 썼네요. 공휴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은 사기업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반 기업 그 분들에게는 법정 휴일이 아니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기존 사기업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 뿐이었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막 크리스마스라던가 명절이라던가 그 주휴일이 아닌 휴일날 연차를 쓰라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공휴일날 같은 경우를 공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꼭 쉬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빨간 날은 쉬게 해주긴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사기업에도 단계적으로 법정 휴일화 됐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2018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네, 이건 역시도 5인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휴일화됐기 때문에요. 이제 빨간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휴일 있잖아요. 그런 날에 연차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그날에 나와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좋게 됐죠?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리고 갑자기 마우스가 안 돼서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6번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사유 확대.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대된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근로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 그 어떤 조건이냐면 사유가 첫 번째로는 나는 가족을 돌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가족을 좀 돌보려고 좀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건강. 제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 곧 저 퇴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다른 거 공부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퇴 준비하려고 근로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업을 위하여. 제가 대학원 가는데 6시까지 대학원 가려니까 너무 빠듯해서 그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축 후에 근로시간은 일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근데 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급여는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안타깝게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긴 할 거예요. 그죠? 인원들이 몇 명 없어서. 자, 7번째, 육아휴직 분할 사용 2회 가능. 시행일은 2020년 12월 8일부터입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한 번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를 반으로 뚝 자르면 2개가 되죠. 그런데 법 개정으로 2회 분할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2번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생선을 3토막 내는 것처럼 두 토막, 2번 뚝뚝 하면 3토막으로 나눠지잖아요. 결국 3번으로 나뉘어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1년 동안에 3번으로 나누어서 사용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은 노동법이 사실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그때 굉장히 급변하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막 연차도 많이 바뀌고 뭐 퇴직금은 바뀐 게 아니지만 연차도 좀 많이 바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중요한 제가 7가지 노동법 변경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좀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독을 해주시면 뭐 제가 구독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그게 뭐 저한테 제가 뭐 그걸로 어떤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라도 좋아지게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이제 내일을 위해서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